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계속된다. 창원대학교 전 총장 이수호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모든 고난을 뚫고 미래를 향해 끌고 가는 힘이고 빛이다. 그래서 삶 속에 희망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1년 중에서 12월은 참으로 중요한 달이다. 한 해의 일들을 잘 마감하고 또 다음 해의 일들을 잘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월은 송구 영신의 뜻깊은 달이 된다. 저기 벌거벗고 서 있는 나무들도 송구 영신인가. 그토록 푸르게 무성했던 잎들을 붉게 물들이더니 어느새 바람 속으로 날려보내고 나목으로 조용히 섰다. 마치 안거에 들어 참선하는 자태 같기도 하다. 문득 그리스 신화가 생각난다. 판도라 상자에 관한 이야기다. 판도라는 어느 날 호기심에서 제우스가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 상자를 열어버렸다. 그러자 상자 안에 있던 죽음과 질병, 질투와 증오 등 수많은 해악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세상에 퍼져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은 갖가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상자 안에는 희망 하나만은 그대로 남겨졌다. 그래서 인간은 이 희망의 힘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난국을 능히 극복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한 해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코로나19가 판도라 상자와 같은 자연으로부터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는 삽시간에 경제와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셧다운되었다.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을 이미 능가하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의 일상 속에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짧아도 1년 이상 갈 것이며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독감이나 말라리아처럼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 난국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각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대인 접촉의 자제 등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솔선하고 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사투에 가까울 정도의 검진과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불꽃이 튈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유례없는 재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터득하였는가? 지금이 연말인 만큼 정리해본다. 첫째,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해야 한다. 과학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바탕이 되고 있다. 이치와 원리에 따른 과학적 접근 방법만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고 새로운 문명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 영국의 50파운드 지폐의 인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선정되었다. 또한 프랑스의 에펠탑에는 72명의 과학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과학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막강한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발로라고 보인다. 둘째, 미생물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미생물은 지구 생태계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다시 말해서 미생물은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유전자, 풀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구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미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는 그 수와 종에서 으뜸이다. 미생물은 인간에게 유익한 종도 있고 유해한 종도 있다. 셋째, 자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추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자연물로서 이해하면 편하다. 자연물에는 생물로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동식물과 미생물이 있다. 또한 무생물로는 바위와 흙, 물, 공기 등이 있다. 자연 생태계는 이와 같은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균형이 깨지면 생물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서로 다투게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에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연 환경의 보존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넷째, 인류 공동체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인류 역사는 민족 간의 또는 국가 간에 부단하게 전개되었던 반목과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국경이 없고 선 후진국이 없다. 마치 인류의 대멸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빈번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이를테면 팬데믹과 같은 재앙, 기후변화, 자원고갈, 불평등, 문제 등은 세계적인 접근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인다. 요컨대 하나의 지구, 하나의 세계 속에서 손에 손잡고 다 함께 협력해야만 인류 공동체는 평화 속에서 번영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지금의 현실을 딛고 항상 더 높은 단계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헤르멘 헤세는 데미안에서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 과정을 성찰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래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삶이 낡은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고양되는 과정에는 과연 무엇이 삶이 낡은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고양되는 과정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가? 그것은 희망이라고 생각된다. 희망은 우리를 모든 고난을 뚫고 미래를 향해 끌고 가는 힘이고 빛이다. 그래서 삶 속에 희망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아침 일찍 나목의 숲길에 들어선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또 다른 하나의 세계처럼 느껴진다. 릴케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는 어려운 것에 집착해야 한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야 자신의 고유함을 지닐 수 있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이케다 다이사쿠. 남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도 연애 분동되는 일 없이 자기 자신의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강하다. 그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다. 주의가 어떠한가는 상관없다. 자신이 어떠한 생명에 살아가는가이다. 감사합니다.